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찐 사연을 읽어드리고 시원하게 같이 욕해드리는 DJ 담비입니다. 이번 사연은 시어머니의 무시에 머리채까지 잡아서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여자분의 사연입니다. 그럼 바로 사연부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작은 빵집을 운영하는 김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싫은 소리를 들었을 때 바로 반박을 하는 스타일인가요? 저는 살면서 친구와 싸운 적도 없고 부모님과도 한 번도 다툰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명절 때 시어머니와 머리채를 잡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 나이 먹고 어른의 머리채를 잡은 건 분명 잘못이지만 어머님의 말씀이 저를 그렇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꼼꼼히 읽어볼게요. 저는 원래 대기업 인사팀에서 15년을 일했습니다. 꼼꼼하고 참을성 있는 성격 덕에 승진도 빨랐고 주변에서도 인정받는 직장인이었죠. 특히 저는 배려심이 많다고 소문이 자자했는데요. 후배들의 실수를 덮어주고 동료들의 업무를 도와주고 상사의 골치 아픈 일들을 해결해주면서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어요. 신입사원이 실수로 중요한 보고서의 숫자를 잘못 입력한 적이 있었거든요. 마감 직전이었는데 그 실수로 팀 전체가 큰 곤란을 겪을 뻔했죠. 신입사원은 어쩔 줄 몰라 눈물을 흘리며 쩔쩔매고 다른 사람들은 퇴근 시간이라며 다 가버리고 별 수 있나요? 저는 밤을 새워 수백 장의 자료를 다시 검토했고 결국 아침까지 보고서를 완성할 수 있었지만 저의 도움이 당연시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동료인 수진 씨가 육아휴직을 갔을 때도 그랬어요. 제가 맡은 일도 많았지만 수진 씨의 업무를 반년 동안 대신했죠. 밤늦게 퇴근하는 날이 많았고 주말 출근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덕분에 제 승진은 1년 미뤄졌지만 저는 팀을 위해 한 일이니까 상관없었습니다. 수진 씨가 복직했을 때 저는 마음 한켠에서 작은 기대를 하고 있었나 봐요. 뭔가 따뜻한 감사 인사라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하지만 수진 씨는 당연하다는 듯이 업무를 넘겨받았습니다. 아, 이거 이렇게 해놨네요? 라는 말이 전부였죠. 회식 자리에서는 수진 씨가 다른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제가 없는 동안 우리 팀 업무가 좀 미뤄진 것 같네요. 제가 왔으니 다시 제자리를 찾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그땐 정말 서운했어요. 밤새워 준비했던 보고서들, 주말마다 출근해서 정리했던 자료들. 회식이 끝나고 혼자 집으로 걸어가는데 제가 너무 바보 같아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 인생의 전환점은 아주 평범한 아침에 찾아왔어요. 늘 다니던 회사 근처에 새로 생긴 작은 빵집이었죠. 메종드 파티세라는 아담한 가게였는데 어쩐지 그날 아침엔 평소보다 일찍 출근하고 싶어서 서둘러 나왔다가 우연히 발견한 빵집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버터향이 진하게 풍겼어요. 갓 구운 빵 특유의 따스한 향기가 저를 반기는데 마치 어릴 적 부모님의 손을 잡고 갔던 빵집이 생각나서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때 빵집 사장님이 갓 구운 크로와상을 먹어보라며 저에게 시식용 빵을 건넸습니다. 사장님의 목소리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었어요. 빵에 대한 자부심과 따뜻함이 섞인 그런 목소리였죠. 건네받은 크로와상은 아직 따뜻했어요. 한입 베어 물었을 때의 그 순간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네요. 바삭한 겉면과 부드러운 속살의 완벽한 조화, 버터의 풍미가 입안 가득 퍼지는데 그동안 제가 먹었던 그 어떤 빵과도 달랐어요. 저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빵집을 찾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조금씩 다른 맛의 빵들을 맛보는 게 소소한 행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사실 그 사장님이 지금의 제 남편입니다. 남편은 늘 하얀 가운 차림이었는데 밀가루 묻은 얼굴로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젊은 시절에 진짜 맛있는 빵을 만들고 싶어서 무작정 프랑스로 떠나서 파리의 작은 제과점에서
5년 동안 빵을 배워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남편의 다정한 미소 뒤에 숨어있는 뜨거운 열정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조용해 보이는 외모와 달리 한번 결심한 일은 기어이 해내고 마는 그런 무대뽀 기질이요. 저와는 다른 모습이어서 더 끌렸던 걸까요? 제가 그동안 살아온 방식과는 너무나 달랐거든요. 저는 늘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삶을 추구했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만반의 준비를 하고 위험은 최대한 피하려고 했죠. 그런데 남편은 그저 자신의 꿈을 위해 모든 걸 걸 수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처음엔 그런 모습이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무모할 수 있지? 하고요. 하지만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의 용기가 부러워지면서 사람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결국 저희는 결혼에 골인했고 결혼 후에도 저는 계속해서 회사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점점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차올랐어요. 남편이 매일 새벽 홀로 반죽을 치대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남편과 상의 후에 과감히 사표를 냈습니다. 저희는 열심히 했지만 제가 받던 월급이 없어지니 당연히 쪼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2달은 그럭저럭 버틸만 했어요. 퇴직금도 있었고 빵집 수입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매달 나가는 가게 월세와 재료비, 공과금까지 생각보다 지출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제가 일을 그만두자 시어머니가 자꾸만 저를 타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음식도 못하는 게 무슨 빵을 만든다고 이 난리냐? 괜히 너 때문에 잘 나가는 우리 아들 빵집 망하면 네가 책임질 거냐면서 말이죠. 그때마다 남편은 왜 말을 그렇게 하냐며 이 사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아르바이트생한테 나가는 비용 생각하면 제가 빵집에서 일 배우면서 함께 갖고 나가는 게 훨씬 이득이라고 설명도 드렸지만 어머님의 따가운 눈초리와 가시 돋친 말은 잠잠해지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이 전쟁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괜히 빵집에 찾아오셔서는 제가 반죽을 치대는 모습을 보고 한숨을 쉬셨죠. 아이고, 저렇게 힘도 없이 반죽을 치대니 빵이 제대로 되겠니? 우리 아들이 프랑스에서 고생고생하며 배워온 기술을 저렇게 망치네. 심지어 손님들 앞에서까지 저를 무시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골 손님이 이 크로아상 맛있네요 라고 하시자 시어머니가 바로 끼어들어서 우리 아들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 저 여자가 들어온 뒤로 맛이 달라졌어. 안 그래요? 하며 저를 가리키는 게 아니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에 들고 있던 접시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손님들 앞이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그저 꾹 참고 주방으로 들어가 눈물을 삼켰습니다. 시어머니께 그런 말씀 좀 하지 마시라고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루가 다르게 움츠러들었지만 남편만큼은 늘 제 편이었습니다. 어머니, 명희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요. 밤새 레시피 공부하고 유튜브로 제빵 영상 보면서 연습하고 메뉴 개발은 저보다 명희가 더 잘해요. 어머니가 모르시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더 날카로워지셨어요. 너는 애꿎은 며느리 편만 들어. 내가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저것 때문에 빵집 망하면 다 어쩌려고. 저 능력도 없는 년 때문에 우리 집안 망하게 생겼어. 저는 점점 자존감을 잃어갔지만 한편으로는 꼭 제가 개발한 레시피로 성공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만들었죠. 매일 밤 남편이 퇴근하고 나면 혼자 남아 메뉴 개발과 빵 만드는 연습을 했습니다. 손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터지기를 반복해도 포기하지 않았죠. 언젠가는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 믿었으니까요. 제가 그토록 바라던 기회가 찾아온 건 어느 월요일 오후였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분이 가게에 들어오셨어요. 수첩을 들고 이것저것 메모를 하시더니 제가 개발한 땅콩 크로와상을 포장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놀랍게도 30개나요. 처음엔 회사 간식용인가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수줍게 웃으시면서 자신이 먹방 유튜버인데 전국 빵 맛집 찾기 컨텐츠를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때는 별 기대를 안 했어요. 요즘 유튜버가 워낙 많잖아요. 그래도 저는 평소처럼 정성껏 빵을 골라 포장했습니다. 땅콩 크로와상은 저희 가게의 시그니처 메뉴예요. 남편이 프랑스에서 배운 전통 크로와상 레시피에 제가 아이디어를 덧붙여서 개발했죠. 시어머니가 누가 크로와상에 땅콩을 넣냐고 반대했었지만 남편이 이 빵집은 우리 둘이서 갖고 나가는 곳이라며 땅콩 크로와상을 시그니처 메뉴로 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틀 뒤 갑자기 가게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무슨 일인가 했죠. 손님들이 하나같이 땅콩 크로와상 주세요라고 하시는데 다들 휴대폰으로 뭔가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 유튜버분이 올린 영상이 조회수 300만을 넘긴 거예요. 영상에서 유튜버는 저희 땅콩 크로와상을 먹으면서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대요. 이건 진짜 대박이다. 프랑스 본토 가서 먹어본 것보다 맛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 생각을 했지? 특히 바삭한 소리와 함께 크로와상을 자르는 장면, 그리고 따뜻한 땅콩 크림이 흘러나오는 모습이 영상미와 함께 담겼나 봐요. 댓글들은 하나같이 당장 가봐야 한다. 저 식감 봐라. 진짜 프랑스 빵집인가 보다였죠. 하루 동안의 가게 매출이 지난 1년간의 매출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남편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마치 꿈만 같았거든요. 그동안 시어머니의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개발했던 제 레시피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될 줄이야. 그날부터 저희의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매일 아침 문을 열기도 전에 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일어나 반죽을 시작했고, 저는 땅콩 크림을 더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으로 땅콩 크로와상 레시피 특허도 내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어요. 시어머니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던 거죠. 그것도 전혀 다른 방향으로요.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저에게 와서 혹시 땅콩 크림 레시피를 어머니가 알려준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당연히 아니라고 했지만 어머니가 남편에게 전화와서 말씀하시길 자신이 어릴 적에 만들어 먹었던 땅콩 과자 얘기를 저에게 해줬고 제가 그 과자 속의 크림을 그대로 베낀 거라고 말이죠. 그동안 누가 땅콩 크림을 크로와상에 넣냐며 무시하던 어머니가 갑자기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되지만 어머니가 어릴 적에 땅콩 과자를 만들어 먹었다는 얘기는 들은 기억이 있다며 누구 말이 진짜냐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날이 올 줄이야. 남편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막상 혹시 땅콩 크림 레시피를 어머니가 알려준 거야? 라는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목 끝까지 차오르는 서러움을 삼켰습니다. 매일 새벽 제가 실험실처럼 변해버린 주방에서 끙끙거리며 레시피를 연구하던 모습을 본 사람이 바로 남편인데 말이에요. 저도 이해합니다. 남편한테는 평생 곁에 있어준 어머니보다 이제 막 들어온 아내가 더 믿음직스러울 리는 없는 거겠죠. 어머님은 매일같이 빵집에 오셔서 무식한 네가 어떻게 그런 레시피를 만들어낼 수 있겠냐며 다 자신이 알려준 건데 이제 와서 혼자 다 한 것처럼 돈을 가로채 간다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시어머니는 매일 가게에 나오셔서 손님들에게 당신의 레시피를 자랑하셨고 심지어 유튜버들이 취재를 올 때면 꼭 등장하셔서 비법 전수 이야기를 하셨죠. 가장 힘들었던 건 이제는 제가 만든 빵이 더 이상 제 것이 아닌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매일 아침 땅콩 크림을 만들면서도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시선이 느껴졌고 제가 마치 도둑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죠. 하지만 저는 오죽하면 어머니가 20살이나 어린 며느리한테 저러고 싶으실까? 안쓰러운 마음도 들어서 한 번도 어머니께 화를 낸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저도 어쩔 수 없는 보통의 사람이었고 그럴수록 제 마음속에 응어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설날에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저희 가게는 특별히 명절 한과 세트도 준비했는데 그날따라 어머님이 또 오셔서는 손님들 앞에서 이것도 제가 알려준 레시피라고 하시는 거예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15년간 참아왔던 직장 생활에서의 서운함, 빵집을 시작하면서 받았던 수모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소중한 레시피마저 빼앗기는 것 같은 그 순간의 감정이 터지고야 말았죠.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으로 제 목소리가 높아졌고 손님들이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이미 제 입에서는 멈출 수 없는 말들이 쏟아져 나왔죠. 어머님께서는 제가 이 레시피 만들 때 어디 계셨어요? 매일 밤 연구하면서 울고 있을 때는요? 제가 손바닥에 물집 잡혀가며 연습할 때는요? 그때는 누가 크로와상에 땅콩을 넣냐고 하셨잖아요. 어머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어머님 앞에서 제 목소리를 높인 적이 없어요. 어머님이 저를 무시하실 때도 손님들 앞에서 제 자존심을 짓밟으실 때도 참았어요. 하지만 이건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15년 동안 회사에서 했던 것처럼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제 레시피를 빼앗으시려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도대체 왜 매일 찾아오셔서 저를 괴롭히시는 거게요?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주방에 있던 남편이 놀라서 뛰어나왔지만 저는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죠. 여보, 당신도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연구했는지. 밤새워가며 연구했던 거 다 봤으면서 어떻게 어머님 말씀을 의심스러워하지도 않고 내 진심을 믿어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그제서야 남편의 얼굴에 미안함이 스쳐 지나갔어요. 손님들은 하나둘 가게를 나갔고 저희 셋만 남았죠. 어머님은 처음 보는 제 모습에 충격을 받으신 듯 했어요. 저는 가게를 나와 집에 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분노와 후련함이 섞인 눈물이었죠. 그동안 억울한 말을 듣고도 참아왔던 제가 큰 소리를 냈다는 게 스스로 대견한 동시에 그동안 미련하게 참아왔던 제가 한심하게 느껴져서 정말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어머님께 할 말은 하고 살겠다고 다짐했죠. 그런데 명절 당일 결국 사건이 터진 겁니다. 차례상을 다 물린 후였어요. 친척들이 다 모여 담소를 나누고 계시는데 시어머님이 갑자기 제 이야기를 꺼내셨죠. 아이고, 요즘 우리 며느리가 미쳤나 봐. 장사가 좀 잘 된다고 눈에 뵈는 게 없어. 어제는 나한테 큰 소리 내면서 대들기까지 하더라니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저를 그렇게 깎아내리시다니. 하지만 저는 여전히 참으려 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방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죠. 근데 저 멍청한 거 부모는 뭐 하는지 모르겠네.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시어미한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게. 그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부모님까지 들먹이시다니. 부모님은 저를 키우시면서 한 번도 손찌검 하신 적 없으셨고 매일 새벽 장사하시면서도 제 학비만큼은 꼬박꼬박 마련해 주신 분들이었어요. 저는 어머님에게 다가가 또렷한 목소리로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제 부모님 얘기는 빼주세요. 하지만 시어머님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더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봐봐, 저렇게 또 대들어. 너희 부모도 너같이 못 배워먹고 막무가내인 사람이니? 그래서 그렇게 교육을 시킨 거야?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무언가가 확 끊어졌어요. 15년 동안 회사 생활하면서 쌓아온 인내심, 며느리로서의 예의범절,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죠.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시어머님 앞으로 달려갔어요. 어머님, 제가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도 우리 부모님까지 모욕하시면 안 되죠. 그런데 시어머님도 지지 않으시고 일어나셨어요. 이 미친년이 보자 하니까.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망신당했는지 알아? 시어머님이 제 뺨을 때리려고 손을 드셨고 저는 그 손을 막으려다가
그만 둘이 얽혀서 바닥을 뒹굴게 됐어요. 친척들이 놀라서 말리려고 뛰어왔지만 이미 늦었죠. 시아버님이 이게 무슨 꼴이냐? 고 소리치셨고 남편은 저를 말리느라 필사적이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것 같았죠. 결국 그날 저는 시댁을 뛰쳐나왔어요. 뺨에는 시어머님의 손톱 자국이 남았고 무릎은 까져서 피가 났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었어요. 어쩌다 제가 이렇게 됐을까? 택시 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생각했죠. 지금은 친정에 와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계속 전화가 오는데 안 받고 있는지 일주일이 다 되어가네요. 이런 집구석에서 제가 더 견딜 수 있을지, 어머님이 바뀔 수 있을지 도무지 감이 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면 될지 제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DJ 담비입니다. 명희님의 사연을 읽으면서 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온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명희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본 것은 한 여성의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의 자기 희생과 인내, 그리고 그 뒤에 찾아온 변화와 성장의 이야기였어요.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늘 참고 배려하며 살아오신 분이 마지막에 폭발하게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가 아니었을까요? 특히 마음에 와닿은 건 명희님께서 빵집을 시작하시면서 보여주신 용기예요.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도전을 하신 것도 대단하지만 매일 밤 레시피를 연구하고 발전시키면서 자신만의 것을 만들어내신 그 열정이 정말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만든 당신의 작품을 누군가가 빼앗으려 할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명희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첫째로, 당신은 전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참으셨어요. 때로는 참는 것보다 제때 힘들다고, 아프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관계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침묵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폭발을 만들어내죠. 둘째로, 이제는 당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셔야 할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전화를 받지 않으신 것도 당신에겐 필요한 시간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결정을 하셔야 할 때가 온 것 같네요. 남편분께 먼저 연락을 하셔서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는 건 어떨까요? 시어머님과의 관계 회복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남편분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당신의 빵에 대한 열정과 노력은 절대 부정당할 수 없는 거예요. 땅콩 크로와상의 성공은 당신의 것이고 그 성공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이제는 당당하게 당신의 것을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살면서 때로는 참아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싸워야 할 때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선택이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명희님은 이제 충분히 참으셨어요. 이제는 당신의 목소리를 내실 때예요. 구독자 여러분들도 명희님께 따뜻한 위로와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함께 명희님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